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흔히 이제 과거 베트남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끝내 이제 손을 떼고 남베트남에서 철수한 거를 마치 북베트남군과 베트콩한테 밀려서 포기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2년 후인 1975년에 끝내 남베트남이 패망하고 적화통일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거지, 1973년 당시 상황만 보면은 파리 강화협정은 북베트남의 항복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그리고 또 하나의 협정 당사자가 베트콩의 정부 조직인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였는데,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북베트남은 공산당 서열 5위인 외무차관 하반 라우 등 150명의 주요 간부들을 사이공에 인질로 보내야 했고, 나중에 어떻게 할 셈이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피를 쏟으며 노력했던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남베트남 정권을 인정한다는 서약까지 해야 했습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을 합쳐가지고 전사자 110만 명, 부상자 60만 명, 북베트남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남베트남 정복을 잠시나마 내려놓은 이유는 역시나 매의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다구리에 만렙 없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남베트남군의 형편없는 전투력이 입증되고 미군은 지쳐서 손을 털고기만 하고 있으니 이참에 한타 제대로 밀어보자고 마음먹은 북베트남이 1972년 봄에 30만 대군과 탱크 700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북괴군 총전력이 20만 명에 탱크 244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대공세인데, 이 춘계 대공세는 미군의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인해 북베트남군이 10만 명이 죽고 탱크는 모조리 터지는 걸로 끝났고, 미국이 있는 한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결국 강화협정을 맺는 걸 택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과 한국이 손을 떼고 불과 2년 후에 남베트남은 패망했는데, 통일 직후에 매우 기묘한 일이 벌어졌으니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군대, 즉 베트콩 부대들이 소리 소문 없이 북베트남군에 통폐합되고 군대를 잃어버린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도 그대로 해산돼가지고 북베트남 공산당에 모두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북베트남군이 111만 명이고 베트콩 군대가 14만 명이라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있었다지만, 이렇게나 손도 못 쓰고 베트콩 군대가 사라져버린 건 이채로운 일이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북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토사구팽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 전쟁 내내 활약을 펼치던 베트콩들은 전쟁 중반 이후에 특히 1968년부터는 더 이상 전쟁의 주역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1975년까지 모든 전쟁은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군의 대결이었습니다. 맹위를 떨치던 베트콩이 전쟁 전면에서 사라진 것은 1968년의 구정공세 때문인데, 베트콩 주력 부대들이 일제히 봉기해서 대규모의 전면 공세로 펼친 전투예요. 초전에 남베트남군을 대파하면서 기사를 올렸지만 미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대패를 당했고 사살된 인원만 4만 명, 포로가 6천 명 상당으로 그때까지 베트콩을 이끌던 주력 부대와 주요 간부진들이 사실상 괴멸을 당했습니다. 베트콩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가 졸지에 무너질 지경에 처하자 그때까지 베트콩의 서포트를 맡던 북베트남이 아예 전면에 나서기로 했고, 북베트남 장군인 트란반트라가 베트콩의 총사령관에 임명되고 또 북베트남군을 대거 파견해가지고 베트콩 부대들을 재편성한 겁니다. 1973년 휴전 당시에 베트콩 14만 명 중에 7만 명이 북베트남에서 빌려준 병력이었어요. 병사는 물론 중하급 간부진들 상당수도 북베트남군의 장교들 및 북베트남 공산당 간부들이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이들이 모조리 빠져나가가지고 원래 직책과 소속으로 복귀하자 대열과 편제가 무너진 베트콩은 순식간에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50%가 빠져나갔으면 이거는 임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중대급으로 재편성한 뒤 북베트남군에 흡수 통합된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는 베트콩이 남베트남 내에서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남베트남군 및 국군, 미군과 싸우고 북베트남군이 이들의 뒤를 봐주며 돕던 것이 1968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베트콩이 아닌 북베트남의 전쟁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대체 오늘 방송 제목이 뭐길래 줄창 월남전 얘기만 하고 있나 싶으실 텐데, 오늘 제목은 중동 대격변이 맞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시대의 징조를 봐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차 세계대전은 필경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될 것이라는 예상,
10년도 더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리만도 2,000km나 되고 중간에 낀 나라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등 한두 나라가 아닌데 대체 이스라엘과 이란이 뭔 수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가는 둘째치고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서 헤즈볼라와의 전쟁까지 보고 나니 그 의문점이 서서히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란에서는 극구 말하기를 네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시키지도 않지도 한 겁니다 하겠지만 당장 하마스부터가 가자지구 전쟁을 일으킬 때부터 이란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의 전쟁으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헤즈볼라도 비슷한 생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아니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보세요. 헤즈볼라 지도부 귀멸에도 지휘체계 재건, 장기전 대비. 새로운 헤즈볼라 지휘부가 극도로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구조와 소통 수단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7월부터 레바논 남부와 수도 베이루트 외곽 등을 표적 공습해 헤즈볼라 지도자급 인사들의 숨통을 끊어왔다. 뉴스에다가 저런 표현을 써도 되나? 헤즈볼라 수장이 취임하는 족족 이스라엘에 참수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헤즈볼라에서는 새로운 지휘부는 극도로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어떤 정보도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나 봅니다. 보세요. 쿠웨이트 신문 알-자리다는 이란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부사령관 마흐무드 레자 팔라자데 준장이 레바논 헤즈볼라 임시사령관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간 행문의 출처에 따르면 이번 임명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죽을 자리 가는 거라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억울해 보이네.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부사령관이 헤즈볼라의 임시수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에요. 그것도 무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였다는데 저 장군이 하메네이에게 무슨 죽을 죄를 졌는지 임명장이라 쓰고 사형 선고장이라 읽는 걸 받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앞전에 언급한 베트남 얘기랑 뭐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베트콩이 구정공세에서 개바살 나자 북베트남에서 장군을 파견해가지고 베트콩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는 대목이잖아. 헤즈볼라의 지도부와 지휘관들이 모조리 죽어나가자 결국 이란 장군을 헤즈볼라 책임자로 앉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란이 직접 떠맡겠다는 신호탄입니다. 북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이란 혁명수비대 장병들을 헤즈볼라나 하마스 전투원으로 배속시켜서 전장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어느 선이 넘어가면 결국 이스라엘과의 직접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과거 2차 대전 때 사막의 여우로 유명한 롬멜 장군의 활약은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요. 독일의 동맹국인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한테 대패해가지고 괴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히틀러가 무솔리니를 돕겠다고 롬멜이 이끄는 독일군을 파견해서 지원했고 롬멜이 독일과 이탈리아 연합군을 지휘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의 전설을 써내려간 겁니다. 즉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정치 외교적 관계로 인해 원하지 않는 전쟁에 몸소 뛰어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란도 처음에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예멘 등 저항의 축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쑤시며 재미나 보려던 게 헤즈볼라의 괴멸로 인해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그 저항의 축들이라는 건데 웃기는 얘기지만 저항의 축을 이란의 속령으로 간주할 경우 현 이란은 과거 고레스 대왕의 페르시아 제국에 버금가는 제국을 수립한 셈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시리아, 이라크가 전부 저항의 축에 포함되는 나라들이라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겠다는 이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게다가 또 한 가지 묘한 것은 이란이 헤즈볼라 때문에 원하지도 않던 전쟁에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인 듯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란 때문에 또 다른 나라가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인 듯이 끌려 들어가게 될 거란 예감입니다. 보세요. 에스겔 38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곧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을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 끌어내주시는 그는 바로 마곡 왕 곡입니다. 마곡 즉 러시아를 따라오는 연합군들은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벨라루스, 튀르키예인데 이 중에 이스라엘과 원한진 나라는 이란뿐입니다. 리비아나 에티오피아, 벨라루스는 아무 사이도 아니고 튀르키예도 이스라엘과 썩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대하는 사이까지도 아니야. 그러나 이란은 저항의 축이라는 괴뢰군을 동원해서 현재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어처구니없이 초전박살로 갈려나가는 바람에 졸지에 직접 뛰어들어야 될 지경이 됐습니다. 물론 병력과 무기는 이란 것이겠지만 복장과 소속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소속으로 하고 말이야. 그렇게 치르던 이른바 시편 83편 전쟁이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란도 어쩌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란의 이름으로 이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치르기로 결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이란 때문에 물려들어 와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에 나서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게다가 이 와중에 매우 섬찟한 일이 레바논에서 일어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